이렇게 직선을 이어가지고 평행선을 그을 수 있다. 직선밖에 한 점제를 평행선을 그을 수 있다가 이겁니다. 근데 이걸 못 보면 증명할 수가 없어. 근데 증명이 안 된 상태예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공유를 인정하면 이거 된다 이러니. 자, 이렇게 하고 이제 평행선을 걷으면 이것이 이제 A가 되고 이것이 어떻게돼가지고 B가 돼가지고 세 개를 합치면은 180도가 딱 증명이 아주 간단하게 됩니다. 그래 1800년대 와가지고 수학자들이 이것이 아마 정리가 아닐까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연구를 하는데 좀 특이하게 뭘 증명했냐면 이게 다른 공리로부터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말이 어렵나요? 즉 이것은 독립적인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공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 연구하는 부산물 과정에서 뭐가 생겼냐면 평행선 공리 말고 평행선이 한 개도 없다. 평행선이 뭐 여러 개 나온다. 이제 이런 기하가 나옵니다. 이런 기하는 뭐냐면 유클리드 기하라고 해요. 유클리드가 이게 맞았는데 그랬더니 지구상에서 이걸 그려봤더니 즉 직선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두 점 사이 가장 가까운 점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지구상에서도 직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즉 평행선도 물론 그리지만 자,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 직선을 그리면은 즉 어떻게 되면 사과를 깎았을 때 그냥 두 점 넣고 줄을 평평하게 튕기면 그게 직선이에요. 그래도 그걸 옆으로 잘라버리면 그건 부톤이 되고 우리가 봤을 때는 구부러진 것 같지만 자 그런데 그 삼각형을 지구상에다 그려놓으면 어떻게 나오냐? 이게 적도로 그려보겠습니다. 이 적도에다 직선 그리고 여기도 90도 되게 이렇게 그려요. 그럼 원주에서 보면 이쪽에서 또 90도 되게 그리면은 그 위도, 경도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삼각형이 생기죠. 삼각형이 내각은 몇 도? 90도, 90도에서 180도 딱 커져요. 이것은 삼각형, 내각, 이 삼각형, 내각합이 이것은 180도. 자, 이쪽은 뭐가 되냐면은 삼각형, 내각합이 180도가 커져. 이런 새로운 기하가 나옵니다. 자, 이래서 이런 것은 평행선이 하나도 없어. 평행선이 그리면 어디 가서 만나? 아마 운동장에다가 이게 평행선을 그려놓으면 평행선이 아닙니다. 달날에서 보면. 가면은 하나는 직선이고 하나는 곡선이에요. 즉, 직선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 공 모양을 딱 금가서 찍었을 때 반드시 중심이 지나간 만큼 이거 잘라야만 직선이 된다. 이렇게 자르면 이게 직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면은 항상 중심 지나게 자르면 항상 만나게 돼 있죠. 평행선이 그러니까 하나도 만나지 않는 평행선 하나도 없어요. 만나지 않는 평행선. 그래서 여기 자 이런 것은 어떤 거냐? 이게 이렇게 둥그런 데서 생겼다고 이건 쌍곡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쌍곡기가 아니라 타원기. 자, 이것이고, 그런데 우주로 가면 이제 이런 모양이 생깁니다. 우리 이제 이게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물이 들어가서 나오는 화이트홀. 뭐 이런 영화도 있죠. 영화 봤나요? 블랙홀 들어갔다 나왔더니 자기 딸이 지구상에 있었는데 어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우주선 타고 우주선 가는데 블랙홀에 빠졌어요. 그랬다가 몇 년 또 영화 보고 봤더니 자기는 나이 별로 안 먹었는데 딸이 읽어버렸어요. 그게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빠르면 시간이 안 간다. 그래서 빛의 속도로 가면 시간이 멈춥니다. 그러니까 블랙홀 빠져갈 때는 이것은 빛의 속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몇 년, 한 5년간 갔지만 딸은 늙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나이는 안 먹고 딸이 할머니가 되는 그런 그 영화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뭐죠? 하면 인터스텔라인가? 그게 과학적인 그 근거로 해서 만든 영화예요. 자, 이런 데 가면 어떻게 나오냐? 삼각형이 어떻게 나오냐면
모든 게 왜곡이 됩니다. 빗마다 왜곡이 되는데, 삼각형 내각은 요렇게, 이게 삼각형이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삼각형이 내각이 아니 몇 개 나오면 180도가 작은 나와. 자, 이 모양이 쌍곡선 모양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쌍곡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 하냐면 유클리드하고 비유클리드 기하입니다. 이것이 1800년대 그때 나온 시작합니다. 왜냐면 이거 증명한 과정에서 나왔어. 인류가 이제 충격에 빠집니다. 충격에 빠지는 얘기는 이제까지 몇천 년 동안 삼각형이 내각이 한 180도라고 알아왔는데 보니까 아니야. 어디서가 180도 맞냐? 이 평평한 책상면이나 이런 데서 맞지 지구상이나 우주로 가면 이것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도 이것도 안 맞아요. 지구상을 그려서 여기는 지구상에다 이렇게 삼각형 그려놓으면 피타고라스 정리가 안 맞아요. A제곱에서 B제곱, C제곱이 아니에요. 그것이 좀 다른 게 나온다는 얘기죠. 유클리드 기하에서는 맞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가. 그런 것처럼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뭐냐면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수학은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왔었는데 그럼 수학은 과연 무엇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그레리라는 사람이 이제 1800년대 지났어요. 이 양반이 1900년대 초우니까 이 양반이 이제 대단한 게 수학의 안정성과 안전정렬한 불안전정 이것을 증명합니다. 완전이지. 불완전이죠. 완전. 자, 완전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수학의 이런 걸 공리계라고 하면, 공리계가 모순이 없이 잘 구성되어 있으면, 이걸로 의해서 증명한 것은 그 공리계에서는 모순이 없고 완전하다, 이걸 증명을 합니다. 그런데 불완전 성질은 뭐냐면, 그것이 완전하다 하더라도 그 공리계에서 증명할 수 없는 명제가 있다는 걸 증명합니다. 수학 이제까지 명제가 있으면 증명하거나 아니면 달려들거나 항상 이렇게 완벽하다고 했는데 이 양반이 그걸 증명해버린 거예요. 증명 못하는 명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 공리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학한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원래가 이제 그 페르마의 대정리라는 게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g 제곱이다. 이것이 피타고라스 정리죠. x가 정리죠. 그런데 이것이 3보다 크면 그래서 이것은 3의 제곱, 4의 제곱에서 5의 제곱에서 이게 정수쌍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n이 3보다 크다 그러면 이런 정수쌍은 없다. 이걸 증명했어요. 정수라는 얘기는 왜 양의 정수죠?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을 했어요. 증명한 게 아니라 페르마가 이것을 얘기하고서 1500년대 그때 하고서 죽었죠. 350년 동안 해결되지 않습니다. 1900년대 초에서 해결이 되죠. 이것은 참이다. 그러면서 해결되는데 이것처럼 몇백 년이 걸려도 증명하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증명 못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수학하는 사람들이 그럼 이제 증명하려고 이제 포기합니다. 내가 혹시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 이거 혹시 증명 못하는 걸 건드리고 있는 거 아니요? 그럼 이제 평생 헛수고죠. 그래서 이제 수학하는 사람 방법이 바뀌어졌습니다. 이래부터 나오는 것이 뭐가냐? 수학이 기초론이 나와요. 수학이 정말 완벽한 게 다 나온 거지. 그래서 이제 수학을 연구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 하나, 이게 바로 그 연속체의 가설이 증명 못하는 명제다. 이제 이걸 여기 뒤에 나오는 이제 코엔이라는 이제 수학자가 이제 증명해서 이제 필드상을 탑니다. 자, 필드상이 뭐냐면은 수학계의 노벨상입니다. 이 노벨상 분야에 수학 분야가 없어요. 뭐뭐 있죠? 6개 분야 있는데 수학 노벨상 분야 물리, 화학, 생물 대신 생의학
그다음에 또 뭐 있어? 경제. 그다음에 문화. 또 하나 수학. 평화상. 이게 우리나라도 노벨상 한 명 받았어요. 평화상. 그런데 머리로 받은 상을 한 명 없어요. 이거 교육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교육계의 혁신을 일으켜서 우리나라 머리는 세계 3위 이내에 들어갑니다. 생각하는 힘이 없어서 그래요. 생각하는 힘. 여러분들 맨날 증명은 안 해보고 맨날 계산만 해가지고 이게 증명하는 거 조금 해보면 굉장히 어려워하고 뭐 간단한 것도 이렇게 아이디어가 잘 안 생기죠. 이거 이제 교육의 문제랑 관련이 있습니다. 자,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이제 노벨이 수학 분야를 안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수학 분야를 이게 나중에 필드라는 사람이 세계 수학자들을 4년마다 열어요. 그때 이제 캐나다에서 필드 수학자 대회를 하는데 그때 위원장이 필드에 있었어요. 그 양반이 노벨상에 해당하는 수학계의 상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것이 뭐가 있냐면 아벨상이라는 게 있어. 아벨상. 그래서 여기 나왔습니다. 아벨상이 이제 뭐냐면 아벨은 이 사람이 1802년인가? 이 사람이 1827장에 1929년에 이 사람이 죽었어요. 이제 이 양반이 이제 뭐랑 관련이 있냐면은 방정식의 근위 공식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 2차 방정식의 건 E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의 C가 나올 수 있는 3차 방정의 그런 공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나도 못 외우고 하여튼 이런 데서 만들었는데 여기는 이제 그 이탈리아의 수학자가 찾아냈어요. 이탈리아의 뭐 카로나는 그런 수학자가 이런 거 이제 찾아냈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4차 방정식까지도 찾아냈어요. 이탈리아의 타르탈리아. 나중에 시간 되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4차 방정식도 이제 카르나는 수학자가 이걸 찾아냅니다. 이게 1500년이에요. 근데 이렇게 계속 연구해서 5차 방정식 이걸 찾으려고 했더니 몇백 년 동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했느냐? 아벨이라는 수학자가 했습니다. 이게 1800년대 초반에 했죠, 이게. 이 양반. 근데 요 전에 1799년에 가우스라는 수학자가 이거 근해 공식은 증명을 못했지만 뭘 증명하냐면 n차 방정식은 n개의 근 존재한다는 것을 존재성을 증명했습니다. 수학은 해를 못 가지면 증명하는 수는 있어요. 이거 이제 가우스가 몇 살 때냐? 22살 때였습니다. 대학생이 있지, 지금 대학생. 지금 대학생은 이거 이해도 잘 못했는데 이게 증명했어요, 가우스. 그런데 근을 못 가지만 근의 공식이 뭔지를 모르지만 근이 있다는 것은 증명을 했다고. 물론 복수근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벨이 어떻게 했냐면 5차 방정식은 근의 공식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근이 없다 이런 식으로 논문을 잘못 써서 보냈어요. 그때는 여기 쓴 거 보면 연산이 5개 연산입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제곱근에서 즉 5개의 연산을 못 구한다 그걸 증명을 했는데 가우스한테 보냈는데 가우스한테 퇴짜 맞았습니다. 왜냐? 근이 있다고 증명했는데 근이 없다고 해봤으니까 이 증명 읽어보나보나 틀린 거죠. 그래서 이제는 실망을 해가지고 이 양반이 그때 인정을 받았으면 취업도 잘 됐을 텐데 못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취업도 못 해가지고 다른 데 근근하게
독일의 어떤 교수한테 뭐 논문 쓰는데 도와주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폐결을 얻어서 이제 사망을 합니다. 근데 오차 방정식이 그런 효과는 걸 증명하는데 우리가 이제 대수학 하는데 맨 마지막 단원에서 배워요. 이제까지 이제 대수학을 하면서 가장 큰 최종 목적이 이제 저거라서 그런 걸 이용해서 이걸 증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것은 이제 방정식에 대한 얘기고, 이제 이것처럼, 이때 참, 필드상이 어떻게 나오냐면, 필드상에 이 양반이 이제 태어나서 200주년, 그러니까 2002년이죠. 요때 이제 필드상 창설이 딱 됩니다. 그래서 첫 해에 2002년에 이제 필드상 첫 번째 주는데, 그래서 이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뭐냐면 아벨상을 정리하게 제정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아벨상 노벨상 분야의 수학생이 생겼는데 그 이름이 아벨상이라는 거 지금 이제 그러고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걸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를 하냐면 거기 뒤에 책에 있는 문제 몇 개 있는데 이런 것은 생략을 하고 82쪽에 기수 쪽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수가 뭐냐면은 여기 이제 문자의 집합의 개수인데 우리가 무한집합에서 얘기합니다. 자연수의 개수를 뭐냐면은 알레프절에서 이것은 이제 최소 기수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실수의 개수, 이것은 이거랑 같지 않다고 그랬죠. 자, 이쪽이 크죠. 같지 않다는 거 아까 이제 증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은 중간에 무한이 있는지 몰라요, 현재. 그런데 증명 못하는 상황이고. 아까 참 2002년에 처음에 이제 코엔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걸 받았는데 뭘 증명하냐면 그거 이제 아까 중간에 껴있는 그 무한이 증명할 수 없다. 그걸 증명해서 이제 필드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음 같은 말은 완이할 텐데 몰라요. 그래서 C라고 이렇게 씁니다. 다음에라는 것이 있으면 증명이 돼서 모르는데 그것이 몰라요. 그래서 이제 무한의 개수를 저렇게 여기에 있는데 이게 독일어로 C에 해당해서 체라고 있습니다. 아베체 뭐 이런 거 나오죠. 이게 C에 하는 그런 C에 해당하고 이것은 이제 실수가 연속체의 기수라고 이렇게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것도 무한인데 무한이 서로 다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자연수가 있고 정수가 있고 이게 유리수가 있고 이것이 같고 그 다음에 이것이 다르고 그 다음에 이것이 같다는 이것까지 다 증명을 했습니다. 이 사이에 있는 점인지 몰라. 자, 그런 얘기 그렇다고 치고 그런 문제는 이거보다 큰 것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무한. 이 사이 촘촘히는 몰라요. 있는지는 아직 모르는데 이제 이것은 이제 알레프 제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은 이제 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이거보다 큰 무한이 있을까? 이런 겁니다. 있나요? 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거보다 큰 무한이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또 이것보다 큰 무한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럼 또 이것보다 큰 무한이 있느냐? 근데 놀랍게도 다 있답니다. 그래서 무한 세계는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런 게 있다는 것 자체를 증명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정리 4.21의 얘기입니다. 여기가 집합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멱집합 PA가 있으면 이 원소는 항상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이 집합하고 유한집합이든 무한집합이든 당연히 그렇습니다. 유한집합은 몇 개씩 커집니까? A 원소수가 N개면 멱집합의 원소수는 몇 개 있어? 이거 했죠? 이 N정에서 엄청 계속 커집니다. 근데 이것이 유한집합일 때고 무한집합일 때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죠. 무한집합일 때. 무한집합 때 이것이 성립하더라 그런 뜻입니다. 유한일 때는 당연히 커집니다. 그런데 무한집합 때 커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그렇게 따져보면은 요 실수 갖고 따지면은 실수의 멱집합을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뭐예요? 이 실수보다 어떻단 얘기야 이것이? 크단 얘기죠. 같지 않고 실수로 들어가면 그럼 또 이쪽도 어떻게 하니까? 실수의 멱집합의 또 멱집합 집합이니까 그럼 이거의 원소수가 이것보다 또 크다는 얘기 같지 않고 실수의 크다 이런 식으로 계속 커집니다. 즉 무한에 이거 하나 증명하면 끝나버립니다. 이거 하나만 증명을 해놓으면 무한집합에 또 그거의 멱집합 그것은 또 더 큰 무한 그거의 또 멱집합 이게 또 더 큰 문양 계속 한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한세계를 잘 몰라요. 하여튼 많은 것이 있다. 즉 이런 걸 이제 농도라고 얘기합니다. 농도 또는 기수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기수가 무한인데 서로 다른 무한들이요. 이제 여기도 당연히 셀 수 없는 무한이죠. 셀 수 없는 무한인데 더 셀 수 없는 무한 그런 것이 한없이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증명하면은 이것이 이제 다 이게 전체가 맞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모순법 씁니다. 같다고 하자 그러고 모순 쳤습니다. 이거라 하자. 하고 이제 모순법 쓸 거예요. 같다고 하면 무슨. 그래서 이제 그거 쓰면은 자 같으니까 즉 뭐가 존재하냐면은 이게 전단수 함수가 존재하죠. F가 존재해서 A에서 PA 이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단수 함수에서 무수는 이제 찾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집합을 하나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어떤 집합을 생각하냐면 X라는 집합을 생각할까요? X라는 집합은 여기 A에서 무한인데 부분집합이니까 이 A가 여기 부분집합, 즉 멱집합에 여기 상으로 해보면 여기 FA로 보면 A가 다시 어디 집합이요? 이거의 원소죠. 그러니까 이거 A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FA로 보면은 A 부분집합이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죠. A에서 선택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안 들어가는 거 이렇게 모아놨다고 치자 이런 얘기죠. 이렇게 힘을 잡습니다. 그럼 이게 다시 A 부분집합이죠. A에서 뽑았으니까. 물론 이런 것이 하나도 없으면 공집합이 돼요. 공집합도 A 부분집합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쨌든 A 부분집합이에요. 즉 그렇다는 얘기는 X는 어디에 원소라는 얘기예요? 이거 멱집합의 원소라는 얘기죠. 멱집합 원소. 이제 이걸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X가 여기서 있어요. X가 있으니까 이게 또 전사함수니까 당연히 이게 원래 원소가 있죠. 처음부터 전단사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거 이제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F가 전사이므로 뭐가 존재하냐면 어떤 이제 B 원소 여기에 A 원소가 있어서 FB가 X가 되는 게 있어요. 자, 이제 요거 갖고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천사에게 이게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케이스가 이제 두 가지 케이스 있습니다. 이제 B가 여기에
FB에 들어가는 경우, 두 번째 B가 FB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 두 가지 다 무슨 일이 나오면 저게 이제 전사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이게 전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옵니다. 자, B B가 바로 뭐냐면, 요건 X라고 쓸까요? 이게 이제 X죠, X. 그럼 X의 정의를 보면은, X의 정의는 뭐예요? B가 여기에 들어가면은, 즉, B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X에 들어가죠. X에 들어가면 X의 성질이 뭡니까? B가 여기 들어가는데 여기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B가 어디에 안 들어가는 거야? FB에 안 들어가는 거죠. 무슨 일이 생겼어요? 들어갔는데 안 들어갔어. 무슨? 그러니까 여기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요번에 이제 B가 여기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B가 여기 안 들어가면 그런 원소가 바로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X에 들어가죠. 자기 자신이 안 들어가는 것들 뭐 모아놨으니까. 그러니까 B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B는 X에 들어가죠. 그런 것들 뭐 모아놓은 거죠. FB에 안 들어가는 거, 그런 것들 모아놓은 게 이거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X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X는 또 뭐예요, 여기서? 우리 문제에서 FB라고 그랬죠. 근데 B 안 들어갔는데 B에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이것도 모순. 즉, 이래도 모순 저래도 뭐가 잘못됐느냐? 이건 전산사가 아니라 이런 얘기죠. 이제 그런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뭐가 나오냐면, A랑 이거랑은 원소수가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것은, 이거 빠졌네. 원소수가 요것이 다릅니다. 넉집합학에서는 항상 이런 것보다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럭셀의 이 엄니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칸토 역설이라고 해서 4.2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증명이 비슷한데 이게 이것은 이제 러셀이라는 수학자가 이것을 이제는 얘기한 건데 뭐가 있냐면 모든 집합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얘기로 모든 집합의 집합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칸토르가 좀 욕을 먹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집합은 어떤 원소들이 모임이죠. 근데 이게 원소를 다 모아봤더니 집합이 아니야. 그럼 이제 집합이 허물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처음에는 집합의 정의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요새 이제 집합을 정의를 잘 안 하고 적당히 넘어갑니다. 어떤 것이 모임이 있다. 왜냐면 이런 것 때문에 집합이 없는데 이거 없는데 공집합인데 어떻게 정리가 정립합니까? 그래서 이제 한동안 그 칸토르가 막 욕을 먹고 이제 그 욕을 하도 넘어가서 이제 정신병자가 되는 이제 그런 이유들이 이제 있는데 이런 증명도 거의 똑같습니다. 이거 증명도 보면은 이거 아까